정전무입니다. 1월 둘째 주 옵션 만기일 행사가 있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죠. 선물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컸고, 주식 시세 흐름으로 봐도 급등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쉬는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주식시장은 항상 순환하고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실천해서 지금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인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률로 보상을 받으실 기원하면서 오늘 주제인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미국 시장 관련한 미국 시장 분위기를 관련해서 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뉴스 제목 차갑게 식은 미국 증시 한 달 만에 첫 주간 하락.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별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100%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서 이렇게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다음 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100%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가 하락에 에너지주가 고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경제와 굉장히 민감하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에너지 주식이 먼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였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 에너지주 고전 이런 부분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거치질 않고 있다. 에너지주 그러니까 WTI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는 구간에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부양책에 글로벌 자금, 부양책에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회귀된다. 회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더 가중을 시키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은 미국으로 자금이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중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달러 값이 상승, 강달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급등한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조금 증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다음 준비한 자료를 또 보시면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양대 메이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런데 기관이 계속해서 판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여기 이 부분 연기금 얼마나 더 팔고 멈출까, 또 더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와 위에 부분 굉장히 불안한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좀 좋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주식시장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제가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여택금도 줄었어요. 70조 원이 넘었었죠. 70조 원이 넘었다가 조금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 좀 좋지 않은 지표가 신용잔고, 주식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높다는 것은 얼마든지 만약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차입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종목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하방으로 때리면 신용 거래를 하기 전에 증권회사에서 잡고 있던 담보 가치가 조금 손해가 오면 바로 반대 매매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투매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부분 좋지 않은 지표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더 불안해지고 있고, 주식형 펀드 환매도 조금씩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를 환매를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더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권을 보시면 채권형 투자를 보시면 좀 증가했다.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좀 안전한 보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형 펀드로 또 돈이 또 많이 몰려간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자세히 수치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옵니다. 신용장고, 주식형 펀드, 채권형. 신용장고는 계속 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채권형도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좀 제가 불안한 그런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주식 투자 돈을 벌러 왔잖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제가 시세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 보면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금리를 근데 한국은행도 지금 동결을 시켰죠. 금리와 관련해서 돈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가 제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를 해보면 이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금리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었다가 다시 풀었던 돈을 다시 은행 쪽으로 이렇게 빨아당기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돈의 흐름을 볼 때 제가 좀 많이 참고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입니다. 달걀 모형. 그래서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잖아요. 0.5%. 0.5%로 지금 최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몇 달째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저점일 때는 매수 전략이죠. 그리고 금리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죠. 그래서 주식 투자입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 매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이런 달걀 모형 참고를 한다면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이 부분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시장 전체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불안감을 증폭을 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형 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주식 투자 구간이다. 주식 매도 구간이 아니다. 금리가 정점에 이른다는 것은 금리를 조금씩 계속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0.5%가 갑자기 2%가 되거나 3%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조금씩 올릴 때 돈의 흐름들을 이런 모형들을 참고를 해서 잘 분석을 하시고 잘 판단을 하시면 고점 논란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적어도 금리를 몇 번 더 올렸을 때 주식을 매도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을 높이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닐까 좀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주제죠. 삼성전자 종목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반도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모두 좋은 뉴스만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만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좀 횡보 조정을 했죠. 횡보 조정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이 정확하게 100% 이것 때문에 횡보 조정했구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종목뿐만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익독으로 큰 메이저 세력들의 수익독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주식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들의 확장 구간이었기 때문에 확산 구간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뉴스에서는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또 주식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뭐 판단했을 때 보면 얼마든지 삼성전자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로 제가 검색을 했고요. 다음은 비메모리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왔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갤럭시 S21의 엑시노스, 삼성전자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이게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 많아진다면은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AP에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것도 그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한테는 정말 좋은 재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호재뉴스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홀딩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매도가 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샀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구간이 고점이 아니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좋은 뉴스고, 그래서 뉴스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뉴스가 지금 계속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좋은 뉴스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횡보 조정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이런 부분 주가하고 지금 뉴스하고 매치가 안 되죠. 이렇게 안 될 때는 또 반도체 업종 나침반 지수 제가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보시면 디램 익스체인지, 저번 주와 달리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램 익스체인지 참고해서 DXI 지수를 보니까 DXI 지수가 상승을 했다.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DXI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참고를 해야 된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SOX 지수. 주 초반 중반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목요일날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도 조금 의심이 되거나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투자자가 있다면 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차트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은 항상 순환하고 반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논리를 보였던 이런 구간 있죠.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고 이렇게 또 신고가를 내는 것도 삼성전자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으로 한번 제가 리와인드 돌려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던 2016년으로 제가 상승 랠리 구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100% 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참고를 하면 좋으냐? 급등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양대 항목,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 연일 계속 급등했던 구간 보시면 공통적으로 급등했던 구간엔 항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급등했던 구간 조정이 나왔죠. 기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도 변동성도 엄청나게 컸었죠.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올랐다, 꼭지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간은 계속 신고가를 냈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보시면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거는 뭐 2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만 원, 4만 원대도 200만 원이면 신고가였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다가 오랫동안 팔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유율을 매수를 폭발적으로 시켰죠.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죠. 똑같은 삼성이 상승할 때, 그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매도를 하다가 또 포지션 바뀌면 폭발적인 매수세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 올라갔죠. 신고가를 내고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신고가를 낸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하거나 뭐 섣부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죠.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락을 했죠.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하지만 더 갔습니다. 더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 구간 보이시죠? 더 갔습니다. 그래서 57,000 일단 곱하기 50을 해야 되겠죠. 평면분할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평선들이 확산하는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 긴 상승 랠리를 보였던 2016년 이렇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굉장히 꾸준하게 오래 유지를 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또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다가도 언제든지 또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는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또 이렇게 본들이 얼마든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또 물량을 또 더 매수한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을 본다거나, 단기 매매라든지 중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뉴스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계속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보시면 똑같은 부분이 계속 순환이 되었고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이렇게 주식 시세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또 환율에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부분을 잠깐 보시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바닥을 다지고 지금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앞에 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등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하느냐, 또는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느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뒤로 돌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1,000원짜리가 1,200원 가까이 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2011년 8월 달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땠느냐, 그 부분도 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2011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출발을 했네요. 이렇게 굉장히 100% 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환율이 시장이 갑자기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스피도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부분이 또 불안해진다고 해서 너무 또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식 투자 어렵죠. 한두 개 뭐 요소를 보여야 될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응을 하면 된다. 환율의 변동성이, 환율 시장이, 외환 시장이 갑자기 변동이 커서 불안해진다고 해도 너무 빨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2011년도 삼성전자 주가 추이 보셨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얼마든지 외환 시장이 불안해도 삼성전자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분한 대응,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 시세의 원리라든지 뭐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또 뉴스 재해석, 그리고 지표들 보여주는 인덱스들, 환율, 옛날에 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아주 그냥 다각도로 다 분석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현대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이 힘들면 계속 잊어버립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참고를 꼭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찍었죠. 예, 아주 오랜 동안 휴식기를 취했다가 길지 않은 기간에서 바로 신고가를 내버렸다는 거, 시세가 정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세 원리대로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죠. 급등이 나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애플카 관련해서 이렇게 또 급등을 했고, 또 애플카 관련해서 뭐 애플 쪽에서 조금 뭐 비밀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 거래량이 줄었죠. 좋지 않다면 다 매도를 했을 건데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올 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 교훈이 있죠. 갭은 메운다. 이 상승갭. 제가 다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갭이 있죠.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갭은 메운다라는 그런 주식시장 교훈이 있는데요. 상승갭이 생겼습니다. 그럼 메울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는 21만원까지는 얼마든지 하락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간이 좀 힘들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주식시장을 볼 때 이런 주가 차트의 일봉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볼 때는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고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현대자동차 투자와 관련해서 강조를 했던 게 월봉 차트입니다. 주도주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랠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주도주의 아주 그냥 표준 모델이었죠. 파동입니다. 상승 파동. 이렇게 파동도 주고, 주도주의 특징 3층 정도 보여주고,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꺼서 무릎, 선을 끄면 무릎. 상승했다가 급등하니까 주식시세 원리입니다. 급등하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 급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을 힘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주식시세의 흐름, 그리고 주식시세의 원리를 공부하고 습득했으면 꼭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투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를 투자를 할 때는 너무 성급한 매매는 적이다, 적.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뉴스에서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든 좋은 뉴스가 나오든 이런 부분을 알고 본인이 계획했던 부분만 잘 실천을 하면 얼마든지 현대차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투자 정말 오랜 동안 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전환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특징 꼭 한번 믿어보시고 길게 장기 투자를 한번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전무였습니다.